자,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조용한 새벽 시간에 아파트를 뒤흔든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정은 평론가님. 예, 2018년 2월 8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새벽 2시 40분경에 인천의 모 아파트 단지에 네. 한밤중이잖아요. 아하. 40대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하. 소리를 쳤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공공동, 그러니까 몇 동의 몇 호, 불륜녀, 가장 파괴범이다. 아이고.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10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아니, 뭐 약주를 드신 거예요? 이거 지금 아니 지금 뭐 아파트 그 새벽 시간 얼마 쩡쩡 울릴 거예요? 하정은 평론가님.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40대 남성이 왜 그랬나. 네.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이 남성의 40대 내연녀가 아이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내연녀가 살고 있어도 아무리 그렇다고 새벽에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질러요? 최재문 교수님? 왜냐하면 2016년부터 내연녀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네. 2017년 1년 이후에 이 사람이 결국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아마도 내연녀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혼했으니까 내연녀한테도 당신도 이혼해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랬더니 이 내연녀가 나는 그럴 수 없다.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혼을 거부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혼을 거부하자마자 협박도 하고 모욕도 하고 이제 모욕이잖아요. 이게 네. 결국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창피를 주는 거니까 이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협박과 모욕이 한두 차례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네, 이 망신을 주기 전부터요. 이 내연남이 계속해서 이 내연녀 가족들을 괴롭혔습니다. 어허. 2017년 11월에는 인천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불륜 사실을 모두 폭로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남편과 이혼을 하라 이렇게 세상에. 협박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음 달인 12월에는 내연녀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빨리 이혼 안 하면 남편 회사로 찾아가서 직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위협과 협박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쁜 짓을 한 것도 모자라서 남한테 나쁜 짓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정은 평론가님. 예, 이제 내연녀를 협박을 한 거잖아요. 뭐 그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뭐 남편 회사로 찾아가서 뭐 다 폭로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는데 이게 남편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한 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아하. 계속 이렇게 내연녀를 괴롭히다가 급기야는 남편한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아하. 남편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서 아내와 이혼하지 않으면 아내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하면서 남편까지 협박을 해서 정말 남의 가정을 엄청난 불안 속으로 몰아넣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보세요. 불륜을 저지른 게 분명한 잘못인데도 불륜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정이 지금 파괴가 됐어요. 근데 최진봉 교수님 일단은 잘못은 자기가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의 가정이 파괴됐어요. 지금 예. 이혼까지 하게 됐어요. 예. 근데 내가 이혼했으니까 너도 이혼을 해. 이건 무슨 심보예요 진짜. 심보, 이상한 심보죠. 아니 본인이 잘못해서 본인 가정이 파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연녀가 본인이 이혼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건 놔둬야지 왜 그걸 가지고 괴롭힙니까?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고통당하니까 당신도 고통당해봐라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처음부터 그럼 내연녀나 내연 관계를 안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내연 관계를 맺어가지고 본인도 그렇게 이혼 당했으면 그냥 나머지 가정은 잘 살도록 놔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연녀와 내연녀 가족까지 이렇게 괴롭혔다고 하니까 이거는 양심이 정말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남성 협박을 일삼은 이 남성 정말 불륜을 저지른 남성의 행동이 소름 끼치는 행동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면서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40대 남성은 본인의 내연녀 휴대폰에 몰래 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합니다. 이게 아마도 자신의 휴대폰과 연동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연녀와 남편이 통화하는 것을 몰래 엿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게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도 문제예요. 어떻게 몰래 내연녀의 휴대전화에요. 저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가지고 통화를 엿들을까요? 물론 저런 걸 만든 사람도 그러겠죠. 아니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장혜찬 평론가님 저런 애플리케이션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범죄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위치 추적 앱 이런 것도 좀 싫어하는데 그러니까요. 그건 근데 필요가 있는 게 아이들 핸드폰에 깔아두고 부모님들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아하. 뭐 학원 잘 갔는지 혹시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통화 내용을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요. 왜 필요한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내연녀의 핸드폰에 이 애플리케이션이 깔렸잖아요. 그럼 통화할 때마다 당연히 핸드폰 주인은 이게 어디론가 통화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아야죠. 하하. 근데 앱을 몰래 깔아놓으면 그 본인도 모르게 했다는 것은 네. 정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 제작 의도부터가. 그래서 이런 앱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좀 걸러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남성은 왜 이토록 소름 끼치는 짓을 서슴지 않았을까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관계는 종결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자 입장에선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정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현재의 혼인 관계를 깰 생각이 없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불륜을 저지른 그 상대방 남자가 결국에는 포기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일종의 소유욕, 거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이제 그 입장인 걸로 보이고요. 어느 정도 병적으로 집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병적 집착, 편집증적인 집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갈리겠죠. 물론 이 남성의 상대방, 즉 남성과 함께 이 불륜을 저지른 그쪽의 이 내연녀도 잘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자신의 가정이 깨졌다고 이 내연녀의 남편에게까지 전화를 직접 걸어서 이 사실을 다 얘기했을 때 그 남편이 받은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 가정은 온전했을까요? 그런 생각해보면 이인철 변호사님, 이 남성의 죄질 상당히 좋지 않다 생각해봅니다. 굉장히 재질이 안 좋고요. 이 일종의 일별 범죄인데 실무 특히 법원에서도 이 이별 범죄도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 협박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 주거침입 혐의까지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굉장히 죄책이 무겁다고 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왜 집행유예가 나왔냐고 이 사람이 범행을 인정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상습적이잖아요. 앞으로 또 한 번만 이런 짓을 하면은 실형 선고가 나고 더 엄중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